켜. 아, 내용 안 읽어왔다. 아, 내가 코칭 시간에도 읽어오라고까지 써놨는데 왜 안 했어? 집에서 분명히 또 안 읽을 것 같아서 읽어오라고 내가 코칭 시간에도 써놨구만. 자, 이따 봅시다. 앵커 역할 하는 물건인데, 앵커가 뭐야, 사실?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그 배의 닷을 얘기해. 닷은 혹시 뭔지 알지? 약간 막 이렇게 생겨갖고, 쇠사에서 살아갖고 이제 배에 정박시키려고 닷 내려놓는 거. 그걸 이제 앵커 닷이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역할 할 거야, 그래서. 프라다 매장이나 루이비통 이런 매장 가본 사람? 안 가봤어? 나중에 가보겠지만. 일단 요즘 뭐 코로나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매장 들어갈 때 막 약간 줄 서서 들어가기 요즘 하잖아. 안에 들어가면은 왜 뭐 매장이 좁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거기는 매장 직원들이 보통 1대1로 붙어갖고 막 설명 다 해줘.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이거 얼마고 막 이렇게 설명해줘.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게도처럼 그냥 손님들이 쓱 와갖고 막 보고 이런 걸 잘 못하게 하더라고. 그런 매장에서 안에 있는 물건들도 있겠지만 밖에 쇼윈도우로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야. 뭐 가방이나 옷이나. 근데 가방을 보니까 500만 원짜리야. 살까? 뭐돈 있으면 사겠지만 500만 원 가방 좀 그렇잖아. 그래서 500만 원 가방 좀 에반데 해서 안에 들어가 봤는데 지갑이 30만 원짜리 지갑이 있어. 프라다에서. 500만 원 가방이면 30만 원 개꿀 아니야? 30만 원 지갑 살까 안 살까? 3만 원짜리는 좀 사면 될 것 같아. 500만 원 좀 오버하지만 그치?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일부러 엄청 이상한 비싼 물건을 하나 내려놓고 너무 비싼데 대신에 다른 걸 보니까 얘는 막 30만 원 되게 싸 보여. 그렇게 만드는 거를 요새 앵커라는 역할로 쓰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바로 봅시다. 자, 한 가지 심리학적 텀, 여기선 용어라는 뜻을 당했지. 한 용어가 있다. On the lips. 립스가 막 입술이긴 한데 입술 위에 용어 있다는 건 아니고 아마 입에서 오르내리는 입에 오르내리는 프라다 매장 직원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바로 앵커라는 용어고요. 이런 비싼 물건 하는 매장 이런 데서는 that 여기서는 오랜만에 나온 그냥 대명사로 이 앵커를 가리키는 용어를 가리킬 거고 이 앵커란 용어는 describe 설명한다.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 붙은 아티클 물건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거고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 ay 꼭 붙여주고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보여주다, 전시하다인데 여기선 동사로 쓰였을까? pp로 쓰였을까? 우리 ed 붙은 거 어떻게 구별했지? 과거 분사일지 동사일지? 보통 뒤에 목적어를 잘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사라면 무엇을 보여주다 하면서 목적어 필요하겠지만 과거 분사라면 수동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야. 얘는 displayed고 있는데 뒤에 딱히 목적어 될 만한 명사가 아무것도 없네. 얘는 또 pp로 쓰여서 앞에 있는 아티클을 또 끊어줄 거야. 그래서 아티클이랑 명사는 앞뒤로 이렇게 다 수식을 가져. 높은 가격인데 전시된 에디터. 주로 조종하기 위해서 니플레이스가 조종하다는 손님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물건이고 다른 학교에서 한번 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요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for sale 하면은 판매 중인 그래서 이 앵커란 물건은 판매용이긴 하다. 근데 가끔
세일이 판매도 있지만 가격 할인할 때 그 세일도 있잖아. 그래서 할인 중인이라는 내용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 할인 중인. 걔는 for sale이 아니라 on sale이라고 불러. 그래서 앵커는 무조건 비싸야 되다 보니까 할인은 절대 안 될 거고 판매 중인 for sale. 하지만 no one buys it, 아무도 사지 않아도 괜찮다. 앞에 no가 붙었으니 부정되고요. 이것을 앵커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도 안 사도 상관없어. 여기 뒤에 있는 it도 앵커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앵커는 사실 거기에 있다. 그냥 대비, 대조하기 위해서. 앵커의 제일 중요한 목적 나타내는 단어니까 좀 주의하시고. 컨트라스트, 대조,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또 앞에 앵커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앵커는 만든다. 다른 모든 것들을 look affordable 하도록 목적격 보어로 쓰였는데 오형식에서 make 하필 사역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는 꼭 동사 원형처럼. 대신에 어떻게 보이다 라고 했던 look은 이형식 동사였지. 그래서 뒤에 항상 보어가 와야 돼서 형용사로 꼭 써줘야 돼. affordable. 괜히 affordably 같은 부사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affordable은 무슨 뜻이야? affordable.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면 이거 단어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한 단어들인데. afford to 하면은 뭔가 구입할 수 있는, 살 여력이 되는 이런 뜻이 있어. 여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살 여력이 되는. 그래서 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물건들이 괜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by comparison, 비교를 통해서 아까 contrast랑 비슷한 뜻으로 비교, 대조를 통해서 자꾸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이것은 전략이 왔다. 이것도 아마 앞의 내용이겠지. 하나를 앵커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서 다른 걸 좀 싸게 보이게 만드는 앞 내용인데 얘가 goes back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정도까지. 17세기 처음으로 이 앵커라는 용어가 탄생했나 봐. 그래서 옛날에 과거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쭉 사용되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 책을 지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너가 한 물건을 팔았어. 왕한테. 한 물건을 왕한테 팔았어. 그런데 이제 이 왕 빼고 나머지 궁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코트에선 법정보단 궁전. 예를 들어서 왕이 100만원짜리를 샀는데 신하가 갑자기 나와갖고 나는 3천만원짜리 줘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왕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왕 앞인데 다른 사람들은 왕보단 좀 적은 거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왕이 한 물건을 샀을 때 다른 사람들도 아마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has to have 가져야만 한다. 뭐를 대신에 좀 lesser one, 좀 싼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50만원짜리 가방이 있다면 50만원짜리 사실 가방을 사지는 않을 거고 what you walk away with까지 보니까 with란 전치사의 목적어도 명사가 하나 빠졌고 뒤에 보니 is라는 동사야 주어도 하나 빠졌고 두 문장에 하나씩 빠진 거 보니
that이 아니라 what으로 쓰면 돼. 여기까지가 다 주어 취급해서 너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사실 가방이 아니라 그냥 더 싼 티셔츠일 것이다. 구찌나 프라다 티셔츠만 해도 한 20만원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얼굴은 식힐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인데, 인간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하면서 이제 기계 프로그램이랑도 약간 비교를 했어. 인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간을 비교했는데, 아마 누가 더 잘할까? 인간이 더 잘할까? 프로그램이 더 잘할까? 인간?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핸드폰에 요즘 얼굴 인식하는 거 있잖아. 홍채 인식도 있잖아. 얼굴 인식하는 거 잘 쓰는 사람 있나? 거의 안 쓰는 것도 약간 귀찮기도 하고 가끔 인식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너네는 일주일에 나를 이제 한 2번 정도씩은 보지만, 보충 오면 3번까지 보겠지만, 2번 이렇게 올 때마다 나 못 보는 사람 있어? 나 누군지 몰라? 아, 웬만하면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기계들은 인식률이 가끔 좀 떨어질 때가 아직 있어. 아직까지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잘 인식하지. 여기서만큼은 프로그램보다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다. 얼굴 인식하는 거 있어. 이제 요 본문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맨 마지막 쪽에 좀 복잡한 문장, 문법이 좀 있어서 그거 위주로만 좀 볼게. 자, 위에서는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첫 번째, large capacity 능력을 가리키긴 한데 특히나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할 때 많이 볼게. 인간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recognizing,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가끔 뭐뭐 할 수 있는 할 때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꾸며주기도 해. 지금 to 부정사는 동사 원형으로 꼭 써야 되니까. to로 꾸며줄 땐 동사 원형으로, for로 꾸며줄 땐 전치사니까 I.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완더는 뭔가를 어딜 거닐다 혹은 걸어다니다. 근데 얘랑 가끔 맨날 비슷하게 생겨갖고 문제로 나오는 애가 있는데 원더라는 동사가 있어. A로 O로 바꿔. 원더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얘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이 있지.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겨갖고 뜻이 좀 다르다 보니까 조심하면 되고, 우리가 어딜 거니냐면 이런 시각, 청각, 감각 이런 감각들의 어떤 흐름 속을 거닐 때. 자, some novel이 무슨 뜻?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로 쓸 거예요. 가끔 뭐 소설이란 명사도 있긴 하지만 여기선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이 여기서는 some을 꾸면서 새로운 무언가, 어떤 것들. some previous 전에 experienced 경험했던 어떤 것들. 여기서는 pp. 형용사니까 부사로 꾸며주면 됩니다. 자, 앞에 건 새로운 것이고 뒤에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야. 이전에 경험한 건 새로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할까? 이전에 경험했던 건 예전에 봤던 거겠지. 그래서 여기선 둘이 이제 다른 대상들이라 생각해. 앞엔 새로운 거, 뒤에는 별로 안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일단 하나 표시해 봅시다. 표시하고 요 밑에다 하나 써볼게. 자, 첫 번째,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표현 수거로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 애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So have trouble 이제 뭐뭐 하는 데를 ing 형태로 항상 붙여줘. have trouble ing. 근데 자주 요 trouble 사이 요 자리를 다른 단어로 대체가 많이 돼요. 몇 개 써봅시다. have trouble도 되지만 have 어려움, difficulty 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고 have difficulty ing. 혹은 가끔은 뭐 힘든 시간 그처럼 해서 hard time 이라는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고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hard time ing 다 똑같은 편. 그걸 이용한다면 아마 위부터 해서 우리는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뭘 말하냐면 두 개의 그 다른 것을 요 to는 앞에 있던 요 애들이겠지. some experienced와 some novel 새로운 것과 다른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little. little이 무슨 뜻이지? 약간 조금도 있긴 하지만 걔는 어가 붙었을 때 little. 어가 안 붙었을 때 little은 거의 않는 뭐 없는 이란 뜻이지. 그래서 우린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예전에 봤던 친한 사람들이나 두 사람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거의 겪지 않을까? 거의 안 겪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라 리틀을 꼭 이용해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별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거적인 표현 그리고 리틀 조심합시다. 그 다음 실험을 했는데 여기 참가자들이 보여준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보여준 거니까 수동태 이용해서 were shown 만장의 사진을 5초 동안 각 사진을 5초 동안 보여주었는데 만 개의 사진 중에서 이틀 뒤에 그들은 8,300장 정도를 맞췄대. 겁나 잘 맞추네. 난 만장이면 못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 데이 그들이 알아맞혔대. 사진들이 맞췄을까? 참가자들이 맞췄을까? 요 데이 누굴까? 맞춘 거는 아마 참가자들이 맞췄겠지. 파티스펜트. 4,300장의 참가자들을 아니면 4,300장의 사진들을. 여기서의 되면 사진들을 가리키는 각각 다른 대상들. 자, 여기서도 이미 주어 자리에 no 부정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동사에다가 부정처럼 해줄 거야. 그래서 어떠한 컴퓨터도 to date는 오늘날 여태까지 어떠한 컴퓨터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아까 no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행할 수 없다로 해석합니다. 아까 no가 있어서 얼굴 인식을 잘 수행할 수 없다. 혹시 as well as 기억나는 사람? 이거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as well as가 뭐였지? 뭐만큼 뭐뭐하다 A뿐만 아니라 B도처럼 바꿔 쓸 수 있었지. 자, 그러면 여기서 A뿐만 아니라 B도처럼 바꿔보면 인간의 I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도 할 수 없어? 라고 해석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인간의 I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도 할 수 없다. as well as가 여기서는 뭐 뿐만 아니라 그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as 원급 비교 뒤에 있는 어떤 대상만큼 어떠하다 뜻의 원급 비교를 쓸게.
원급이니까 better 같은 비교급 절대 쓰지 말고. 그래서 인간의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만큼 잘 수행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잘한다? 기계가 잘한다. 인간 아이가 훨씬 더 잘한다. 기계보다도. 혹시나 can 뒤에 동사가 궁금한 사람은 앞에 can 뒤에 있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can. 인간 아이가 can perform 수행한다. 얼굴 인식, face, 메이크업 인식. 근데 앞에 있던 게 그대로 또 나오다 보니까 반복돼서 그냥 생략된 경우고. 얘는 그냥 간단히만 쓸게요. whom이 여기서는 오랜만에 나온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인간은 몇 안 되는 종들인데 여기서도 few가 약간이 아니라 거의 없는 극소수의 종들인데 그 종들의 서로 관련 없는 멤버들끼리 호의를 교환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종들이죠. 서치했으면 예를 들어 뭐뭐 같은 이라는 전치사라서 뒤에 전치사 목적으로 ing 물건들을 교환하거나 혹은 engaging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기관이나 조직 같은 걸 형성하는 이런 걸 하는 호의를 서로 나누는 종들이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 또 표시하고 시작합시다. 특히 이 8번 문장이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이다 보니 테스트 할 때도 여기 위주로 좀 많이 볼게.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 만약 우리가 were not recognize가 돼서 인식할 수 없다면 얼굴, 목소리, 이름을 우리는 would not be to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근데 내용 읽어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다 그러고 누가 누군지 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 사실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인식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우리 누가 누군지도 잘 말할 수 있어. 이 내용 읽어보니까 사실적인 내용이야?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야? 우리 사실 인식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과는 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여기도 현재 사실 반대. 우리 이렇게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 쓸 때 쓰는 영어 문법 어떤 거 배웠지? 가정법이라고 썼지. 자, 우린 가정법 한번 써봅시다. 가정법도 한번 배우려면 막 1시간 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에만 적용시킬 것만 해볼게.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거는 현재 사실 혹은 과거 사실 두 가지의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이 가정법을 할 때는 가정적인 내용을 쓸 때는 그냥 동사의 시제만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다른 건 건들 필요 없어. 동사 시제만 하나 과거로. 그러면 현재 사실 반대면 우리 동사 무슨 시제 쓰면 돼? 하나 낮추니까 과거 쓰면 되고 과거 사실 반대면 하나 낮추면 되니까 대과거, 과거 완료 형태로 써주면 되죠. 제일 대표적인 해석으로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텐데 이제 그냥 해석되고 가정하다 보니 이제 만약 같은 if가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고 해석은 현재처럼 하지만 막상 영어로 이제 쓸 때는 과거형 동사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다음 뒤에 문장은 뭐뭐 할 건데 할 텐데 라고 해서 뭐뭐 할 것이다 원래 will, can 이런 걸 썼는데 얘도 하나 낮춰야 되다 보니까 would나 could 과거 시제 표현을 이용해서 써주면 되고요. 일단 적용시키면 만약 우리가 얼굴, 목소리, 이름을 인식할 수 없다면 이라고 했지.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인식할 수 있으니까 사실 반대로 꼭 과거형 월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을 텐데 사실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사실 반대니까 would 하나 낮춰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whom 우리가 이제 who, which, what, that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제 관계대명사에 너무 찌들어갖고 who, which, that 보면은 맨날 관계대명사인가? 앞에 선행사 꾸며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먼저 들게 되는데 이 who는 앞에 선행사 있나? 명사? 얘는 선행사가 없어. 꾸며줄 선행사가 없어.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어. 대신에 whom이나 who 이런 애들 관계대명사 말고 또 뭐로도 쓰이지? 누가, 무엇,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사라는 형태로 쓰이지. 또 노란색 표시해서 두 번째 문법 옆에 하나 써볼게.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하나 나왔고 의문사도 약간 접사처럼 역할하다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우리가 앞으로 의주동 이렇게 많이 풀 거야. 의주동. 의주동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고요. 간접 의문문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 의주동이 명사에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냐 명사처럼 치고 명사처럼. 그리고 우리는 명사 하면 맨날 떠오르는 거 주, 뭐, 도. 그래서 만약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에 의문사처럼 생긴 who, that 이런 형태로 왔다. 그러면 이제 의주동 간접 의문문 형태로 쓰면 돼요. 그래서 얘도 빨리 한 번만 적용시켜 봅시다. 그래서 to tell 말하다라는 동사는 무엇을 말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야. 여기 사실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자리에 일단 whom이라는 해가 왔고요. 마침 의문사기도 한 whom은 이렇게 뽑았거든요. 의문사기도 한 whom은 뒤에 we라는 주어도 가지고 있고 had encountered라는 동사도 갖고 있고 의주동 형태로 왔네요. 여기서는 whom부터 previously 뒤에 문장까지 다 묶어서 누구를 우리가 만났었는지 라는 하나의 목적어 형태로 그냥 다 만들어 볼게요. 이 문장 한번 이거 적용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 만약
우리가 얼굴, 목소리, 이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니야. 현재처럼 하면 돼. 없다면 우리는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뭘 말할 수 없냐면 누구를 우리가 예전에 마주쳤었는지. 그리고 앞에는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 썼던 것처럼 만났던 건 더 과거라서 had pp 이용합니다. as a consequence 하면은 결과적으로 as a result랑 똑같은 뜻이야. 결과적으로. 근데 얘들아 애초에 시작을 가정으로 했어. 그럼 나오는 결과도 당연히 뭘까? 당연히 사실과 반대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would not be able to tell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would not able to call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떠올리다도 뒤에 목적어가 하필 필요한데 그 자리에 선행사가 없는 의문사 후가 주어 역할도 하고 있고 treated 의주동 형태로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떠올릴 수 없을 것이고 뒤에서 똑같이 병렬로 누가 우리를 속였는지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8번 문장이 되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문법이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서 볼게. 마지막으로 hence는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 우리가 평소에 쓰던 뭐 therefore이나 혹은 뭐 thus 혹은 뭐 so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러므로 프로세리 요 밑에도 있으니까 상호관계의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오늘 밥 사주니까 너 밥 사줘. 오늘 학원 오기 전에 내가 편의점에서 과자 사줬어. 그러면 야 다음번에 네가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 얻어먹었으니 다음번엔 내가 사주겠지? 인간이라면? 아닌 사람도 있나? 자,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서로 인식 잘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알다 보니까 굳이 could not be reinforced 강화될 수 없다. 강화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졸려? 피곤해? 오늘 2개만 더 하면 끝내니까 조금만 하나만 더 쉬는 시간 줄게. 자, 요거는 내용도 별거 없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동료의 존경을 얻는 거의 중요성인데 해줄라니 또 앞에가 조금 필요한 문법이 있는데 차라리 5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잠 좀 깨고 올래? 차라리 지금 쉬자. 도민이 하려고? 네. 쉴 때 쉬지? 알았어.
요즘 맛 좋아. 몇 시에 잤어? 하필 내가 볼 때만? 그건 힘내. 2개만 하고 끝낼게. 자, 다음 거. 자, 드워프 난쟁이 이제 복수형이라서 F를 VS로 바꾼 형태라서 월 썼지. 난쟁이들이 바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인지 후절로 이번에 꾸며줄게. 선행사도 있으니. 이후는 음사가 아니라 일선 주격 관계대명사. 백설공주를 구해주었던 이들이 바로 난쟁이들이다. 그녀가 다운이 뭐야? 그녀가 밑에 있을 때? 여기서 다운은 무슨 뜻일까? 다운은 약간 기분할 때 막 꿀꿀하거나 우울할 때도 이제 다운이라고 많이 표시해. 낙담할 때 우울할 때 것처럼. 백설공정을 구한 건 바로 난쟁이들이었고. And it 여기서 25일까? it 하면 이제는 대명사로 찾기보다는 이제 가주어로 훨씬 더 많이 쓰이지. to나 대절 있는가 먼저 볼게. 진주어로 쓸만한 게. to나 대절 있나? 마침 that, what에서 굳이 답이 대신하니까 대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그들의 충성심을 얻어낸 것은 그녀의 이쁜 얼굴이 아니었다. 말 되나? 말 안 되지 않나? 백설공주 이쁘니까 걔네가 따른 거 아니야? 자, 일단 해서 말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얘가 진주어가 되려면 접속사로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얘는 원이라는 동사도 있고 뒤에 충성심을 얻었다 목적어도 있지만 앞에 주어가 없는 상태네. 이 대신 차라리 관계대명사는 몰라도 접속사 대신은 안 될 것 같아. 진짜처럼 쓰면 말 못된데. 자, 여기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이제 it이 나오고 이제 뭐 비동사가 같이 하나 껴있고 뒤에 대절이 나올 것 같는데 두 가지 문법으로 쓰고 첫째는 가주어, 진주어. 두 번째는 예전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it, that, 이때 강조라는 건 요 it과 that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강조하는 예란 뜻인데 이 부분이 원래 뒤에 that 뒤에 문장이 있었을 거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하나 떼와서 요 사이에 집어넣으면 이제 강조가 될 거야. 주로 강조되는 애들은
뒷문장에서 명사처럼 보이는 주어나 목적어. 원은 잘 강조 안 돼요. 하지만 명사니까 보여줍시다. 주목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시간 부사들, 뭐 어제, yesterday나 last week이나 today 같은 시간 부사들도 명사처럼 생겨서 일단 다 강조는 됩니다. 원래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있지만 그건 넘어갑시다. 오늘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가주어 진주어로 할지 강조로 할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별 방법.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써보면,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를 봤을 때 가주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비동사 뒤에 쓸 거고, 강조는 방금 여기도 썼듯이 명사처럼 된 애들이 비동사 뒤에 많이 오고, 주로 요거 보고도 많이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불완전한 방법이기도 해서 잘 안 쓰긴 하지만, that 뒤 문장을 봤을 때 만약에 진주어로 쓰인 that이라면은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다 채워져 있어. 하지만 강조라면 강조 뺀 부분이 앞으로 넘겨졌다 보니까 좀 불완전하게 보일 거. 교과서에도 뭐 가주어, 진주어 나오기도 했고, 강조도 또 나올 거고 앞으로도 구별해볼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했듯이 주어가 뒤에 없다, 불완전하다 라는 내용도 있고, 두 번째는 비동사 뒤에 보니까 her pretty face라는 명사가 온 거 보니 여기서는 it, that 강조로 쓰인 그래서 그녀의 충성심을 얻어낸 것은 바로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쁜 얼굴을 강조하려고 좀 앞서 썼나봐. 그렇지만 뭐가 그들의 충성을 얻었는지 보니까 그녀의 노력이 그런 것 같아. 좀 뭔가 좀 허전한데, 원래 it was her hard work 하면서 that won their loyalty. 그들의 충성을 얻어낸 것은 바로 그녀의 노력이었다면서 여기서도 이때 강조기는 한데, that 뒤의 부분이 워낙 똑같이 그대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냥 반복으로 생략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2번 문장도 좀 문제긴 하지만 이때 강조로, 얘를 1번 문장에다 조금 봤을 때 앞에서 백설공주가 이럴 때 백설공주가 구한 것은 바로 드워프였다, 난쟁이들이었다. 또 아마 앞에 뒤에서 이걸 배웠다면은 선생님이 슬쩍 이거를 이때 강조를 이용해서 바꿔라 라고 할 수 있겠지. 만약 이때 강조처럼 바꾼다면 드워프를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it was is도 돼요. 대신 이거 계속 과거 얘기니까 was로 쓰는 거야. It was the dwarfs that saved Snow White when she was down. 이런 식으로 바꿔 써도 되겠네. 그래서 이번 질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요거밖에 없어. 1, 2번.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문장들이라서 그냥 쭉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표시할게. that 강조로 쓰인 문장들. 자, 그녀는 집안일 하는 것에도 불평불명하지 않았다. 이분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했다. 그녀의 일을 cheerfully and made 만들었다.
그녀 자신을 우리 셀프 붙이는 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였지. 그래서 만드는 것도 그녀. 누구를? 그녀 자신. 어떻게 indispensable 하도록 목적격 보어로 쓰였고 dispense 하면 뭔가 버리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일회용이란 뜻이 있는데 in이 앞에가 부정해서 버릴 수 없는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뜻이 되겠지. 그녀 자신을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만쟁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너가 해야 될 것이다. 바로 뭐였냐면 앞에서 요거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that. 앞 내용을 가리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너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비동사 뒤에 보어도 없고 you need to do 하다 뭘 하는지 목적어도 빠져 있고 앞뒤가 다 불완전해서 what 쓰면 되겠다. do at your job 해서 너의 직장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필수 부가결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실수하지 마라 명령문으로 하지 마라로 하면 되겠고 어떤 실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부터 오직 상사, 더 높은 사람들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하는 실수 저지르지 마라. 7번은 좀 길긴 한데 요 바 있는 문장 일단 부가 설명 같은 거는 잠깐 묶어두고 일단 is가 동사네. 그럼 앞에 주어가 누굴까 봤더니 일단 peers 동료들이 있기는 한데 peers는 앞에 of란 전치사에 묶이니까 주어는 안 될 것 같아. 더 respect가 앞에서 주어 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winning 얻다라는 이 동사는 ing가 붙여도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목적어가 필요했지. 그래서 사실상 is의 주어는 얻는 것이라는 winning을 주어로 너의 동료들의 이런 신임을 얻는 것이 항상 worthwhile 가치가 있다. 근데 동료들인데 같은 직급, 같은 라인에 있는 그런 동료뿐만 아니라 어떤 동료들도 얘기하면 요 후절로 어떤 동료들이냐면 너보다 회사 서열에서 더 낮은 사람에게도 서열상 더 낮은 이런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이어라키가 서열. 아까 한번 비슷하게 나왔지?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다. 만약 너의 직속 상사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모든 이 사람들 모든 처리를 이제 휴먼 리소스라는 인사과에서 다 처리하게 돼. 너네는 뭐 선도부나 회장반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는 이제 인사과 사람들이 혹은 너네 뭐 이제 또 상사가 아마 often consider 고려할 거야, 생각할 거야. 다툼이 있을 때. 뭘 고려하는지 보니까 뒤에 목적어도 없고 others say about you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없고 앞뒤가 여기도 불완전하네. 그래서 what 쓰면 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제 신경 써서 얘기할 거야. 아마 왜냐면 너가 예를 들어 한 2년차 대리고 너랑 싸운 직속 상사가 한 10년 일한 부장인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부장이 더 중요하겠지. 더 10년 된 경험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부장 입장에서 먼저 듣긴 하겠지만 너의 입장도 듣긴 할 테니까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서 동료들한테 물어보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동료들의 도움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너의 상황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까 썼는데 여기 하나만 추가합시다.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의 중요성, 특히나 어디에서냐면 너의 직장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너의 직장에서. 뒤에 문장 별로 필요 없으니까 여기 이때 강조 위주로 좀 봅시다. 다음. 얘는 내용을 조금 먼저 이해하고 가야지만 좀 영어 하기도 좀 편하기도 하고, 내용을 이해 못하면 이게 영어로 그냥 쭉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그래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얘는 내가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1분 줄 테니까 한글 내용 좀 한번 읽어볼래? 앞에는 좀 워낙 쉬워서 그냥 해줬는데 1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쭉 읽어봐. 다시 또 설명도 해줄게. 읽어봤어? 내용 좀 이해돼? 한번 조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일단 비율을 좀 얘기해서 비율을 먼저 좀 정합시다. 일단 도미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도미노 게임이 나왔고 도미노 조각들이 나왔을 거야. 그리고 우린 여기서 도미노를 마치 우리 삶에다가 적용시켰을 때는 우선순위라는 것으로 일단 세워놨어. 뭔가 일을 할 때 있어. 우선순위. 그리고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 도미노가 이제 넘어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쌓아놨던 거를, 우선순위 이런 작업들을 해결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도미노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쌓다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쭉 만들어지게 되는데, 설명서도 있을 거고, 혹은 뭐 학교 수련회 같은 데, 요즘 수련회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수련회 같은 데서 뭐 같이 하라 그러면 막 조교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 와갖고 막 뭐 이 블럭은 어디다 써라 이렇게 막 얘기해줘. 근데 삶에서의 우선순위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나? 다 누가 해야 돼? 자기 자신이 해야겠지. 그래서 일단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도미노와 우선 우리 삶에 이렇게 비교하긴 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세울지, 어떤 식으로 세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도미노가 이제 처음 시작 지점이 있을 거야. 처음에 이 블럭 쌓고 얘를 무너뜨려야지만 다음으로 쭉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처음 도미노, 즉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결할 우선순위를 얘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첫 번째 순위를 말해주지 않는다. 다 자기 자신이 해야 돼. 라는 차이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도미노가 제대로 흘러가려면 처음 친 것부터 짜르르르르 흘러가야지만 멋있고 잘된 도미노일 거야. 약간 작은 것부터 출발을 가야지만. 근데 도미노 쌓았을 때 엄청 커다란 도미노가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 작은 거 하나 썼으면은 큰 걸 처음에 딱 쓰러뜨렸어.
작은 걸 몇 개 같이 깔게 묶인 상태에서 짧은 것들이 더 이상 같이 움직여 안 움직여? 같이 못 움직여, 그치? 도미노는 하나씩 쫙 가야지 한꺼번에 탁 이렇게 모든 게 와르르 할 수는 없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도 모든 게 한 번에 될 수 없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돼야 된다 라는 단어로 순차적이라는 단어를 이용했고요. 순차적으로 이용된다. 대신에 얘랑 이제 반대 표현으로 동시다발적 라는 표현인데 동시다발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안 보이던 우선순위라는 단어, 순차적, 동시다발적 이런 단어들 위주로 잘 봅시다 한번. 저도 is가 동사인데 도미노스 복수네. 얘가 동사 주어는 좀 이상했지. 마침 태핑, 토핑 얘가 이렇게 하다 뭐를 도미노드를 쌓아 올리는 것은 얘가 주어. 도미노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쁘다 뭔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순하다. 라인업 줄 세우다인데 그것들을 줄 세우려면 아마 도미노를 얘기하는 거지. 도미노를 줄 세우고 그리고 스틱 오버를 넘어뜨린다. 첫 번째 것을 아마 여기서 첫 번째 도미노 얘기하는 것 같고 자, though가 although, even though처럼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주어 동사가 바로 있을 거지만 주어 동사가 물론 있기는 해. 근데 콤마로 끊겼네. 그래서 이 do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처럼 쓰였고요. 만약 이렇게 부사처럼 혼자 있는 do가 있다면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however처럼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쓸 거예요. 뜻이 조금 달라져. 앞에서 도미노 이렇게 하는 건 쉽다. 현실에선 그렇지만 it's a bit more complicated. 약간 어렵다. 아마 이거 도미노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도미노 하는 거. 현실에서의 도미노는 좀 어렵다, 복잡하다. 그 문제점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뒤에 대절로 꾸며줄게. 삶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는 않는다. 널 위해서. 그리고 아마 doesn't line up이란 병렬이니까 말해주지도 않겠지. 뭐라고 말해주지 않냐면 here 원래 주어 안 되는데 여기선 좀 특이하게 주어로 쓸게요. 여기 가 어디 어디다 라는 보어 자리인데 요 where은 관계 부사일까 의문사일까? 힌트, 여기는 명사처럼 써야 되는 보어 자리야. 관계 부사 아니면 의문사. 는 앞에서 썼던 의, 주, 동을 이용해서 간접 의문 명사처럼 역할을 하게 만들게. 여기가 바로 너가 시작해야 할 그런 장소이다. 그런 곳이다. 관계 부사도 써도 되기는 한데 굳이 아직 너네는 선행사, 관계부사 생략 이런 거 안 났으니 의문사로 취급해요. 하일리 높이가 아니라 무슨 뜻이 됐지? 하일리는 매우 라는 뜻으로 표현. 높이, 높은은 그냥 하이야.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명사가 명사 주고 이것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뭘 안다는 걸까?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서 삶이 도미노 세워주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는 것. 말해주지 않고 세우지 않으니까 이 사람 안다는 건 자기한테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겠지 반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라인업 세운다. 그들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프라이어티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우선순위. new 새롭게 부사처럼 쓸 거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find 찾기도 한데 리드 도미노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도미노를. 제일 첫 번째 도미노라는 건 아마 조금 풀었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1번은 제일 먼저 도미노를 찾고 whack away 그걸 툭 쳐버린다. 아마 해결한다로 생각될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데 아마 첫 번째 도미노 얘기하는 거지. first 도미노, 리드 도미노. 왜 이러한 방법, 어프로치 방법이 먹힐까? 작동할까? 아니면 특별한 성공은 is 요거 표시합시다. sequential 순차적이다. not simultaneous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성공은 한 번에 빵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서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되겠고, start 앞에 주어도 없고 becomes라는 동사 앞에 주어도 없어서 얘도 what으로 써서 쓰면 되겠고, 그래서 일렬로 시작하는 무언가 이런 것은 become 된다.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니까 geometric 기하급수적. 그래서 너가 한 가지 잘한 일을 하게 된다면 너는 다음 일도 잘할 수 있게 될 거고, 시간하면서 이것이 계속 add up 쌓이다. 그것이 쌓이는 건 아마 writing 잘한 일들이겠지. 잘한 일들이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 기하급수적인 잠재력이 성공에 대한 잠재력이 is unleashed 될 것이고, 도미노 효과가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다. 도미노 효과가 큰 그림, 아마 사업이나 회사 일이나 혹은 너네 학사 일정 이런 큰 일에도 적용이 된다. 이니치데이 매일매일에서 어떤 매일매일인지 여기서 관계부사 웬으로 좀 설명해 줄게. 여기 다음 부분이나 미안해. 넘어가 버렸네. 미안해. 여기서 일단 큰 그림에도 적용되고, 도미노 효과가 작은 사소한 일에도 적용이 될 거야. 매일매일에서의 작은 삶. 어떤 순간이면 you try to decide 결정하려고 해. 뭘 결정하려고 해? What to do next. 다음에 할 것을.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심지어 목적어에 목적어도 있고 완전한 문장이어서 when 관계부사 쓰고 위치는 쓰지 마세요. 위치는 불완전해야 되니까. 도미노 효과에 대한 건데 중간중간 갑자기 좀 내용이 슬쩍 그러나 하면서 바뀌기도 하고, 도미노가 뭘 예언하는지, 특히 우선 대명사들이 누가 뭘 지칭하는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칭 같은 거 나오는 거 조심해서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남은 게
부기제 10강 3지문 남았고, 그 다음에 1, 2과 대화문 이런 남았는데, 요거 다음번엔 요거 다 끝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처음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약간 목표를 잡았던 게, 일단 가장 기본으로 단어랑 내용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른 해석, 요건 일단 기본으로 꼭 다 해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요 정도 이제 됐다면 이제 문법 혹은 영영풀이 같이 어휘 이런 것 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변형 문제 많이 풀어가서 객관식은 좀 최대한 맞을 수 있게. 요거 하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너는 특히 서술형, 영작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대비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제 범위가 나가면 이제 한 2번 정도 보강, 직보까지 해서 한 2번, 3번 정도 시간 남을 거야. 그동안에 코칭 시간 때 한 5개 정도 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막 7개, 8개 이제 늘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수업 때도 그냥 계속 테스트 보고 변형 문제 풀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그 중에서도 자기가 어느 게 좀 부족한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이쪽으로 좀 많이 채울게. 자, 자기가 해석까지는 괜찮은데 뭐 문법이나 변형 문제를 많이 못 풀었다. 그럼 2번까지 집중하기로 하고, 난 숙제로 변형 문제도 풀고 문법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영작하고 서술형 푸는 거 이제 많이 집중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 끝나면 한번 얘기합시다. 숙제랑 조금